수사 일지를 갖다가 보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는 통과가 안 됐고 11일에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검찰에서 그 특별수사본부도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은인은 실질적으로는 오동훈 처장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수처에서 경찰에다가 검찰에다가 사건을 넘겨라라고 딱 요구를 동시에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먼저 이첩을 했는데 검찰은 18일이 돼서야 이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14일에 탄핵소추가 통과가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에서 이첩을 갖다 딱 했는데 수사를 하게 됐는데 18일, 25일, 29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님 피의자 윤석열님 좀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왜 할 말이 생겼습니까? 정혁진 같은 변호사, 듣보잡 변호사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니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어제 장동혁 그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거 봤는데 공수처에서 한 건 다 쓰레기다. 맞는 말이거든요. 쓰레기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말이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건 다 뭐다? 무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수처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니네한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촤촤촤 하든지 간에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서 하는 조사니까 이건 무효다. 무효인 걸 내가 못하러 하느냐? 1, 2, 3차 다 불응을 하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랬는데 그 체포영장이 저는 발부될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순영 부장판사가 31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의 마지막 밤을 12월 31일에 체포영장이 떡하니 발부가 됐네. 황당해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월 3일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 시도를 했어요. 1월 1일은 노는 날이고 1월 2일이 무슨 요일인가? 1월 2일이 뭐 일요일이었나?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1월 1일, 2일 해가지고 1일은 노는 날이니까 영장 집행하기는 좀 거시기 했을 거고 2일도 1월 1일 다음 날인데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생각해서 1월 3일에 그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체포영장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빵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효기간 대개 일주일 정도 주는데 그러니까 더 끌 수 없으니까 체포 시도했는데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날 공수처에서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재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또 7일 날 발부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15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경찰 병력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들 막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한남동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시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노래도 부르고 별거 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뚫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 쳐넣은 거예요. 저게 15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가지고 17일 날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19일 날 새벽 3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부지법에서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19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의 말도 그 진술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23일에 폭탄을 검찰에 띠칸이 넘겨버린 거예요. 검찰에 띠칸이. 그래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대 이놈들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찰에서 이거 받자마자 1월 15일 날 체포가 됐어요. 그때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따박따박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폭탄을 갖다 딱 받았는데 폭탄 터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봤는가? 27일 정도일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 폭탄을 받고 27일 날 폭탄 빵 하고 터지는데 그 전에 시간을 갖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좀 그 뭐 열흘 정도 더 늦춰야지 해가지고 그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서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연장 신청했는데 24일 날 연장 불어대고 그러니까 저때 아마 검찰에서는 약간 식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 재신청을 갖다가 했는데 당일 날도 영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6일 날 어떻게 했느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저 26일 날 심우정 총장이 박세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분들 검찰에 이제 벼슬이 높은 사람들 우르르 모아다가 회의를 갖다가 했는데 그 검사들도 고검장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사람은 윤 대통령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데 조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구속 기소하느냐? 그냥 구속 기간 다 그 도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은 석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구속 그 기소를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라는 의견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반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그 구속을 그 석방을 갖다 하면 윤 대통령 석방을 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막 하면서 아마 박세연 그 본부장은 서울고검장은 당연히 윤 대통령 그 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 의견이 거의 반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우정 총장 보고 쓱 밀어 넣으면서 당신이 알아서 선택 그 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한 건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밑에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거기 밑에 더 있나? 그게 없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월 26일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1월 26일에 기소가 됐는데 2월 4일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2월 4일에. 그런데 이게 제가 형사소송 규칙이라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구속 취소 청구 들어오면 원칙대로라면 그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7일 아니면 10일인데 어쨌든 뭐 7일이라고 치고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형사소송 규칙에. 근데 법은 아니고 규칙이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이내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그러면 2월 4일에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갔으니까 지규현 부장이 2월 11일까지는 구속을 취소할지 계속 유지할지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결정을 안 하더니 갑자기 2월 10일에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을 지정했어요. 2월 10일에. 언제로 지정했는가? 2월 20일로. 그래가지고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그날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그날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기일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언제? 아침에 10시에. 그랬는데 그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그 마지막은 아니었지. 헌법재판소에 변론 기일이 그날 또 있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2월 20일 날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것 같은데 2월 25일이 그거였으니까 해도 너무한다. 적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을 갖다가 잡았어? 이거는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설마 지기현 부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구속 취소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딱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면 이걸 갖다가 보고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검찰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짝짝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어요. 심우정 총장이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구속을 결정을 했는데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된 게 유쾌하겠습니까? 심우정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피의자 윤석열은 그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심우정이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줘가지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랑 고등학교 동기가 김건희 여사랑 그 오빠라고 해도 그건 그거고 공은 고고 사는 사지.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정무적 판단까지 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돼야 된다. 결정한 사람이 심우정인데 제일 놀랐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규현 부장이 구속 취소를 갖다 했을 때 제일 놀랐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지 누구겠어요? 그 다음으로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심우정이일 걸. 심우정 그 총장이 그 다음으로 놀랐을 거라고요. 야, 씨 이거 뭐냐? 내 검사 생활은 30년 가까운 내 검사 생활에 가장 큰 오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심우정 다음으로 놀랐을 사람이 누군가? 박세현 그 검사장이에요. 박세현 그 검사장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박세현 검사장이 심우정 다음으로 놀랬을 거라니까. 왜 놀랬겠습니까? 본부장이었잖아요. 본부장이어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구속 기소하시고 우리가 공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구속 취소할 거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1월 26일에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2월 4일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고 한 7월쯤에 보석 청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개판으로 수사해가지고 수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해놓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뭐 경찰이 한 거랑 뭐 어쩌고 뭐 다른 그 수사 자료 해가지고 공소 유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박세현이 건의해가지고 심우정이 결정을 했었을 건데 그런데 박세현 검사장이 심우정 총장 다음으로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검찰의 넘버 1, 2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대검 차장이 넘버 2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규정이 있어가지고 검찰의 의전 서열이 검찰총장 당연히 넘버 1이고 넘버 2가 고검장들 쭉 나오고 그다음 대검 차장으로 나와 있는 그 의전 서열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제 말이 맞다고 치고 아니면 말고 뭐 어쨌든 넘버 1하고 넘버 2가 결정해가지고 그 박세현이가 구속 기소가 맞습니다라고 총장한테 건의했으니까 검찰에서 입장에서는 넘버 1, 2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속 기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빵하니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놀랐을 것인가. 그런데 그 심우정 총장하고 박세현 고검장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 즉시 항고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은 즉시 항고하지 말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이게 심우정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박세현의 처음 입장은 이거는 즉시 항고해가지고 이걸 그 고등법원의 그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박세현이라고 처음에 그 기사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우정이 오히려 박세현을 설득해가지고 박세현 뭐 세현아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심우정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심우정 총장하고 박세현 고검장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심우정은 90학번, 고등학교 어디입니까? 휘문고등학교 90학번이에요. 박세현은 93학번이에요. 93학번. 그러면은 어디 93학번이었습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강남에서 나왔어요. 현대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누구야 박세연이 1학년 들어왔을 때 심우정은 4학년이었는데 그런데 웬만하면은 1, 2학년 때부터 심우정을 잘 알았을 거예요. 잘 알았을 거고 왜 잘 알았겠습니까? 우정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정이 아버지가 심대평 지사. 심대평 지사가 뭐 공무원으로서 할 거 다 신분 아니겠습니까? 저거 있는데 조금 뭐 주요 경력 이렇게 쭉 뭐 확대해 보면 별별 거 다 하신 분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 뭐 그냥 뭐 행시 붙어 가지고 무슨 뭐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뭐 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사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심대평 지사 아들 심우정. 그다음에 박세연 그 검사장 아버지는 누굽니까? 박세연 검사장 아버지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 그 조금만 박순용 검사장. 박순용 총장이 그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검찰총장이 언제 됐느냐? 1999년 5월 달부터 2001년 5월 달까지. 그런데 01 박세연이 사법시험에 언제 합격했는가? 97년에 합격했다고요. 박세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 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떨어졌지. 박세연 붙을 때 난 떨어졌네. 쪽팔려라. 어쨌든 98년부터 사법연수원 들어갔는데 98년에 그 누구야 박세연 그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법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사법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었는데 서초동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조금만 이렇게 쭈루룩 가면 사법연수원하고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하고 칸 그 울타리 안에 있고 거기서 길 하나만 건너면 그러면은 중앙지검이야. 그러니까 내가 연수생으로 딱 있는데 우리 아버지 바로 한 500m 안에 있네.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중앙지검 검사장 하다가 고검장 갔다가 99년 5월에 98년 99년 그러니까 박세연이 그거 할 때 그 사법연수원 2년 차일 때 아버지가 검찰총장 됐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박세연하고 그 누구지 그 심우정하고 그거를 일일이 대조해 봤거든요. 커리어를 일일이 대조해 보니까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임은 다 서울지방검찰청이었고 두 번째 임지 2학년은 어디로 갔느냐 강릉으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검도 가고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 형사기획과장도 같이 한 건 아니고 선후배 사이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가 3개 기수 차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석에서는 심우정이가 박세연 보고 지금이야 뭐 서로 그게 높아졌으니까 박검사장, 박고검장, 총장님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뭐 20대, 30대 이럴 때에는 형님 뭐 이러고 그다음에 박세연은 박세연 보고 세연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사람 의견이 쭉 같이 갔었을 텐데 즉시항고 관련해서는 박세연은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심우정은 안 된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입장이 왜 다른가? 즉시항고 해가지고 즉시항고가 기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큽니까? 그거는 결국은 총장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즉시항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일주일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일주일 동안 들고 있다가 기각 결정을 딱 한다. 그러면 한 2주일 정도 그거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2주일 뒤에 직위원 부장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한 2주일 정도를 더 깜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고등에서 인용이 됐으면 즉시항고가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같이 막 사람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뭐 10만 명 몇십만 명이 지금 광화문에 모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2주일씩이나 잡아넣었다?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봐주고 싶어서 봐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박세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박세현 하면 떠오르는 게 그게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떠오르느냐? 한동훈 대표하고 그 박세현 총장하고는 고등학교는 1년 선배고 1년 선후배지간이고 대학도 1년 선후배지간인데 한동훈 대표는 사법시험을 4학년 때 합격했고 그다음에 박세현 검사장은 사법시험을 5학년 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92학번 그다음에 박세현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93학번 연수원은 한동훈은 27기 그다음에 누구야 박세현은 29기 두 기수 차이 나는 게 사법시험 공부한 기간이 1년이 더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경력은 거의 비슷해요. 경력이 뭐가 비슷한가? 초임은 중앙이고 뭐 법무부 갔다가 뭐 대검 갔다가 뭐 그다음에 제가 박세현 고검장하고 저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 있거든. 언제 밥을 먹었느냐? 박세현 검사장이 그 뭐라 그럴까? 보직은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예금보험공사 파견 나왔었거든요. 그 예보 파견이 검사님들이 예보에 이제 파견 나오는데 그 자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박세현 정도 되는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 나오는 데가 예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보에서 변호사 할 때 그때는 뭐 공적 자금 뭐 무슨 합수단인가 뭔가 막 있어가지고 특별조사단인가 부실 관련자 무슨 뭐 그런 단이 있어가지고 검사님들이 부장검사 1명 그다음에 아주 고참 검사 3명 해가지고 4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 검사님들 중에 진짜로 박세현도 그 중에 하나니까 서울 고검장까지 나왔네. 그다음에 제가 그때 같이 있었던 제가 모시진 않았고 왜냐하면 저는 예보 소속이고 그 검사님은 이제 검사였으니까 나중에 법무부 장관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되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예금보험공사 나온 지 오래된 다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예보 사람들이랑 친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 온 검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이 뭐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 예보에 파견 나온 검사들하고 그냥 그 밥 먹는 경우가 한 번 정도씩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박세현 그때 부장검사였는데 그 박세현 부장하고 같이 그 점심 먹었네. 점심.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박세현이 현대고등학교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1년 후배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누굽니까? 와이프잖아. 그게 누굽니까? 진은정 변호사. 그러니까 박세현하고 진은정하고는요. 뭐다? 그 고등학교 동기다. 뭐다? 대학교도 동기다. 그런데 진은정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진은정 변호사 아버지가 진영구 검사잖아요. 그다음에 박세현 아버지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박순영 총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순영 총장하고 진영구 검사장을 갖다가 비교해 봤더니 그 진영구 검사장님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하고 박순영 총장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박순영 총장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4학년 때 합격해서 쭉 잘 나가가지고 그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진영구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공대를 나왔어요. 전기공학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대 나와가지고 다시 조금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은 좀 늦게 붙었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같아. 나이가 같고 그 진영구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기거든요. 사법연수원 1기 몇 명 뽑았나 봤더니 그 사법시험 11회고 사법연수원 1기인데 그때 몇 명 뽑았나 봤더니 32명 뽑았다고요. 32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판사 검사 퇴직하는 숫자만큼만 뽑았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그러니까 32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판검사 되면 그냥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구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박순영 그 총장하고 그 뭐 사법시험 그 차이는
그 8회하고 11회니까 3년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같고 그러니까 같이 검사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냈을 거예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누구야 그 진영구 검사장은 뭐 조폐공사 무슨 사건 있고 해가지고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옷 벗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야 그 박순용 그 총장은 그 쭉 올라가서 검찰총장까지 갔었는데 보니까 대검의 검사장 때 대검 부장으로 그 두 사람이 같이 그걸 했었거든요. 근무를 갖다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두 사람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뭐 한동훈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박세환 검사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판단으로 결정을 갖다 한 거지 누구 지시받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박세현 그 검사장이 결국은 그걸 했는데 구속 기소를 해야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심우정 총장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1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할 깡이 없었을 거예요. 심우정 총장은. 만약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석방했으면 얼마나 또 그때 막 난리가 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봐도 불구속 기소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구속 기소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박세현이 즉시항고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하면은 지금과 같은 비난을 심우정이 받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미리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될 확률이 100%거든요. 그러면은 뭐 잠시 미봉책으로 내가 비난을 조금 비난받는 거를 좀 뒤로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2주 뭐 열흘이 됐던 뭐 2주가 됐던 즉시항고가 기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난 감당할 수 없다. 차라리 지금 즉시항고 포기하고 매만 게 지금 낫겠다라고 심우정은 생각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장 얼굴 한 번만 좀 지규현 부장판사 한 번만 얼굴만 좀 띄워봐 주세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개포고등학교 나왔어요. 개포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개포고등학교 나온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나이는 박세현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는 박세현하고 같은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재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세현 검사장은 93학번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94학번인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잘 나가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개포고등학교 나온 지규현 부장판사가 논리 정연하게 깨버렸다.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뭐 검사들이 강단 있어 보이고 뭐 그래 보여도 판사만 못하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규현 부장이 아주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는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규현 부장이 써놓은 글에 잘못된 게 제가 봤을 때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태까지 뭐 관행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확언하건대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사라고 해도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대충 뭐 날짜 해가지고 뭐 그냥 그 다음에 제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거 판사님 이거 시간 뭐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앞으로는 모든 변호사들이 시간을 갖다 딱딱 따질 거고요. 모든 판사들이 시간을 갖다 딱딱딱 따질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도 지규현 부장판사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왜 큰 일입니까? 그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고 그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구속 취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다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메인 게임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오픈 게임인 거고 메인 게임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언제 선고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선고가 나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